우리는 정부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 과학자들과 연구실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FBI가 개입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도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방금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멜리사 카시아스입니다. 그녀는 로스알라모스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된 장소와 그녀와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러앤크라임 제공 사이버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쓰다 날짜를 보니 아버지의 날이 코앞이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아버지들에게 완벽한 선물을 찾고 계신다면 셰프 IQ 센스 스마트 밋 터모미터를 만나보세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없는 레스토랑 수준 요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숙련된 그릴 마스터이든 이번 여름에 그냥 스테이크를 구워보려는 분이든 이 스마트 온도계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기를 너무 익힐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라고 추측할 필요 없습니다. 셰프 IQ가 조리 내내 고기가 언제 다 익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 무선 프로브를 고기에 꽂고 원하는 설정을 선택한 다음 앱 알림이 올 때까지 그릴 옆에 붙어 있을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쉬면 됩니다. 이 제품은 오븐, 스모커, 가스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프라임 립부터 닭날개, 연어까지 어떤 종류의 육류나 생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아버지의 날에는 말장난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자신있게 요리할 때입니다. chafiq.com에서 전체 상품 40% 할인받으시려면 코드 사이드바를 사용하세요. 자, 이제 꼭 이야기해야 할 큰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방금 라스베이거스 크라임콘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사이드바로 팔로우하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희 일과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여러분이 더 알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이 사건입니다. 한 등산객이 카슨 구규림을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유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 옆에는 며칠 안에 권총이 발견됩니다. 그 유해는 우리가 사이드바에서 전에 이야기했던 멜리사 카시아스라는 사람으로 확인됩니다. 그녀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행정보조원이었고 거의 1년 동안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그녀가 실종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녀의 휴대폰, 그것도 여러 대였는데 집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공장 초기화가 되어 있었고요. 그녀의 지갑, 열쇠도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속도로를 따라 걷는 모습이 목격된 이후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번 발견은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녀가 집에서 6마일 떨어진 공립숲에서 어떻게 가게 됐고 왜 유해와 권총이 함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가족의 말에 따르면 왜 이미 수색된 지역에서 그녀가 발견된 걸까요? 멜리사 카시아스는 장군이나 로켓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민감한 핵비밀을 다루는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FBI, 백악관, 하원감독위원회가 주목했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뤘죠? 실종된 과학자와 사라진 은퇴 장군, 세상에 떠도는 다양한 이론들. 이제 멜리사로 돌아가 이번 전개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뉴멕시코주 경찰에 따르면 2025년 6월 26일 멜리사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 마크 역시 연구소에서 일했는데 그는 조사관들에게 그날 아침 멜리사가 자신을 연구소에 내려주고 연구소 내 다른 장소로 업무를 마치러 간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집에 가보니 소지품, 지갑, 열쇠, 신분증, 휴대폰이 모두 집에 있었고 한 휴대폰은 초기화되어 데이터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가족 지인이 멜리사가 타우스 북동쪽 산맥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인 주도로 518번을 따라 동쪽으로 걷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목격입니다. 이 장면의 감시 카메라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대변인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8일로 넘어갑니다. 한 등산객이 카슨 구규림의 맥가피 능선 지역에서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은 멜리사 집에서 약 6마일 떨어진 곳이고 유해 옆에서 권총이 발견됩니다. 의료조사관 사무실은 그 유해가 멜리사 카시아스의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또한 곧 애시튼 팩과 만나 멜리사 유해 확인 과정과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온라인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이야기할 만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언급했듯 성명서에는 리우 치키토에서 발견된 유해가 멜리사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녀가 이전에 수색한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전에 수색했던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수색팀이 그곳을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거의 1년 후 한 등산객이 같은 곳에서 그녀의 유해와 총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수색팀이 그녀를 놓쳤거나 그녀가 아직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알아보고 싶어요. 뉴멕시코 주 경찰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의학조사관 사무실도 사망 원인이나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분을 모시고 싶어요. 제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크라임콘에서 직접 만났던 분입니다. 이제 다시 아시다시피 화면 속에 그분으로 돌아왔네요. 사설 탐정 애시튼 팩입니다. 만나서 반가웠고 직접 만나 정말 좋았어요. 제시, 여러분, 로우 앤 크라임 팀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뻤고 모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신원 확인했을까요? 기억하세요. 이건 의료조사관실에서 멜리사 카시아스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멜리사라는 걸 알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DNA를 확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흔히 사용되는 치과 기록도 있죠. 시신 근처에서 총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녀의 신원 확인이나 시신 확인에 쓸 수 있는 기록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저는 그녀의 시신 상태를 모릅니다. 부패가 진행됐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시각적으로 그녀를 식별할 수 있다면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나 기법 혹은 방법이 있나요? 알다시피 증거 수집이나 범죄 현장에 사용되는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 시신이 뉴멕시코 고지대 사막에 잠시라도 놓여 있다면 아마 뼈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생물학적 부분만큼 빨리 분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갑, 옷, 주머니에 들어있는 신분증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읽은 바로는 그녀가 실제로 집에 여러 가지 물건을 두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옷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녀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목격됐잖아요. 옷을 안 입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녀의 기록, 그러니까 치과 기록도 있어요. 맞아요. 치과 기록이요. 맞아요. 그 기록은 곧 받아볼 수 있어요.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쓸 수 있는 자료예요. 저는 늘 법 집행에서는 100%까지 가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죠. 제가 경찰로서 수사를 할 때는 때때로 95%까지는 꽤 빨리 도달할 수 있었지만 수사나 시신 신원 확인에서 100%에 도달하려면 며칠이나 몇 주가 더 걸리곤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검시관이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아마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겠죠. 권총 얘기를 하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부패 정도나 유해 상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에 대해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하고 검시관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모든 내용을 읽어보고 제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젊은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선택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상 같은 상처는 만약 뼈가 온전하게 남아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집중해 봅시다. 그녀 유해 옆에서 발견된 권총에 대해 주 경찰은 권총 존재만 확인했고 소유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총이 그녀의 죽음과 관련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발표는 했어요. 수사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아마도 그녀가 그 총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더 일찍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가족은 이미 수색된 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 지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방금 피플 매거진에서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 당국, 가족들이 참여한 대규모 수색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찾았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금 모금을 위해 고펀드미 페이지도 개설됐습니다. 왜 그녀가 더 빨리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뉴멕시코처럼 광활한 시골 고지대, 사막 지역을 다루고 있을 때는 수십만 에이커에 달하는 미개발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100% 확실하게 수색이 완벽했다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수색을 해도 건초더미 속의 바늘 같은 대상에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젊은 여성이 한 장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면 동물들, 코요테나 퓨마 같은 우리 숲과 사막의 청소구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있죠. 알다시피 동물들 때문에 그녀의 시신 위치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지 않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연은 우리 인간이라는 종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막에 나가서 제대로 된 쉼터나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없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다치거나 쓰러지게 된다면 자연은 그걸 정리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100%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른 가설도 있죠. 즉, 우리 둘 다 그녀가 더 큰 이야기와 연결돼 있다는 걸 압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시신이 나타나고 권총이 그곳에 놓여 있었다고요. 수사관들이 그녀의 시신이 야생동물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그 특정 지역으로 옮겨졌는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장이 조작된 명백한 징후는 무엇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어떤 쪽으로 생각이 흘러갈지는 압니다. 그리고 많은 추측이 있기 때문에 그녀와 다른 모든 것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제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두 알지만 말하지 않는 문제이며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음모론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실제 음모도 있지만 모든 걸 음모로 보면 결국 아무것도 음모가 아니게 됩니다. 네, 수사관들이나 법 집행기관은 일련된 시신이 옮겨졌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는지 비교적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이어 자국, 발자국, 비정상적인 흔적을 찾고 있죠. 알다시피 만약 시신이 우리나라의 시골 지역 같은 야외에 있다면 그 흔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눈에 띄게 될 거고 땅에 눌린 자국이나 땅에 가라앉은 흔적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야생동물로 시신이 여기저기 흩어진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알다시피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총이 그대로 있지 않고 마모 흔적이 있을 것이며 시신에도 손상 흔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시신이 그곳에 옮겨진 거라면 정말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 만약 뭔가 나쁜 일을 없애고 싶다면 그냥 시신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남겠지만 그걸로 끝이었을 거예요. 제가 나쁜 놈이었다면 1년 뒤에 시신을 갖다 놓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테러리스트 국가나 외국 세력 혹은 우리 핵 과학자들을 상대로 한 글로벌 음모의 일부인 나쁜 놈이었다면요, 그냥 이건 오컴의 면도날에 어긋나요. 보통 맞는 답인 가장 단순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당국이 추가 정보를 입수하면 언제 공개할까요?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가족에게는 언제 정보를 공개할까요? 그리고 대중이나 언론에는 언제 정보를 공개할까요? 아마도 가족과는 잘 소통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가족에게 더 빨리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당신도 정보를 얻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알다시피 법 집행기관은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검증은 해야 하고 때로는 2번 확인하고 2번 검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게 트위터나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음모론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수사관들에게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어 그들은 이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마 빠르게 정보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합의가 있을 겁니다. 가족들도 준비되기 전엔 이 정보를 외부에 공유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법 집행기관과 수사관들은 준비가 되어서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언론과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녀의 유해가 가족 집에서 6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솔직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그녀가 길을 걷는 걸 봤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여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낮이었어요. 여전히 CCTV에 포착됐죠. 네. 글쎄요. 그게 바로 질문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했고 그녀가 주도 518호선을 걷고 있었다고 전해졌어요. 당신이 저에게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저는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것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대화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휴대폰 공장 초기화입니다. 경찰은 휴대폰이 완전히 초기화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점들이 당신이 이것이 자해였다고 믿게 만드는 이유군요. 제 말은 그녀가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런 자살 충동이 있는 상태라면 잠시만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아마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최대한 남편이 쉽게 정리할 수 있게 집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다시 팔거나 repurpose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일종의 자기 자신을 지우고 있는 셈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심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수사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집 안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녀는 큰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녀가 알겠어요. 다른 일을 하러 연구실 다른 곳에 가야 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나중에 그녀가 길을 걷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정황을 보면 저는 85, 90% 정도의 확률로 그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그녀의 가족에게 닥친 거죠. 그리고 그녀 같은 사람이 가족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당신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군요. 작별 인사라든지 쪽지라든지 조금 더 오래 안아준다든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어떤 단서라도 남기는 것 그런 걸 하지 않은 게 당신에게는 놀랍지 않군요. 그녀가 쪽지를 남겼는데 그 사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전통과 다르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시. 전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일 이런 결정을 해요. 그녀는 단지 우연히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보안인가를 가진 고위급 과학자일 뿐이에요.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정부에서 일해봤어요. 저는 연방 태스크포스에서 일했고 정보기관과도 함께 일해봤어요. 단순히 현장 수사관이나 경찰로만 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압박도 컸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평범한 시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죠. 저는 정보기관이나 연방기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아는데 그들은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가족,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한 번만 성공하면 되지만 우리는 항상 맞아야 하고 실수할 수 없습니다. 제가 훈련할 때 항상 경찰관들과 훈련생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실수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만 성공해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애시튼 잠깐만 더 함께 있어줄 수 있나요? 저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사람들이 연결짓고 있는 이야기들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녀의 유해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맞거나 지금 당신의 이론이나 믿음이 맞아서 그녀가 스스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게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잠깐만 더 함께 있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원 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멜리사 씨 실종은 여러 실종 사건 중 하나였고 일부는 로스알라모스 관련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군 기밀기술 연구와 관련된 일입니다. 일부는 사망, 일부는 실종됐고 그 수가 많아 하원 감독위원회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2026년 4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핵 비밀이나 로켓 기술과 연관된 최소 10명의 인물,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달 말까지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이 그 수가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망과 실종이 미국 국가안보와 과학적 비밀에 접근하는 미국 인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FBI는 이러한 연관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애시튼 이런 상황에서 여러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원감독위원회의 조사도 있고 FBI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주목하고 있죠.
당신도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멜리사 씨의 죽음,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유해를 찾는 일이 다른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결국 FBI가 이 사건의 주요 수사 기관이 될 것이고 그들은 감독위원회와 백악관의 정보와 첩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FBI가 이 사건을 맡아서 철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고 제가 실종된 과학자들과 우리 국가 안보 체계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을 때 저는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외국 정부나 그와 비슷한 세력이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러 조직, 외국 세력, 그리고 우리 기밀에 접근하려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기술적으로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복수 같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13명의 과학자에게서 뭘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거나 우리의 핵 기술 개발과 핵무기, 첨단무기 제작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핵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죠. 우리는 매우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첨단인 것들이 있어 보면 네안데르탈인에게 아이폰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때때로 하늘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게 우리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복수로 우리 과학자나 무기 접근자를 노리지 않는 한 우리를 죽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노리는 동기와 이유에 의문을 가집니다. FBI가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 경찰, 현지 경찰, 검시관이 조사 중인 모든 것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체 사건 파일이 FBI와 공유되어서 그들이 그들의 수사력과 놀라운 증거 분석실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이 사건을 지원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 이 젊은 여성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들은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정말 다양합니다. 마이클 데이비드 힉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나사 JPLA 과학자로 해성과 소행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2023년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니카 레자라는 로켓 과학자는 캘리포니아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미 공군 연구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이티 해경학 물리학자 누노 라레로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12살 딸 이 집에서 그를 발견했으며 사망은 브라운 총격범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천체 물리학자 칼 그릴마이어가 사막 자택 현관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보안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차량 탈취 사건까지 대응했고 결국 29세 프레디 스나이더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살인 혐의와 2달 전 그릴마이어의 집에서 발생한 불법 침입과 관련된 별도의 가택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앤서니 차베스는 로스알라모스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던 은퇴자입니다. 그는 뉴멕시코 집에서 사라졌고 차와 휴대폰, 지갑, 열쇠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수색을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가르시아는 캔자스시티 국가안보 캠퍼스에서 정부 계약업체로 일하며 핵무기의 비핵 부품을 제조합니다. 그는 권총만 소지한 채 엘버커키 집을 걸어서 떠나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제이슨 토마스는 제약 연구원으로 경찰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매사추세츠의 한 호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 애시튼, 네가 아까 말한 것들이야.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건 회의적이지만 사람들이 연결점을 찾거나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건 놀랍지 않다는 거야. 그래, 전혀 놀랍지 않아.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나는 FBI가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해야 하고 실제로 조사할 거라고 믿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건들 중 많은 경우에 은퇴한 현장 감독이 왜 이런 일을 할 동기가 뭐가 있을까? 복수 외에 뭐가 있을까? 다시 말해 현장 감독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는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가까이 있어 보안인가도 있어. 이 남자를 해치려는 동기는 뭘까?
알겠어? 그리고 이제 복도나 그의 아파트 입구에서 살해당한 이 남자에 대해 보안관실 경관들이 한 남자를 체포했고 그 사람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 그래,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고 사건이 법정에서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자. 그리고 바라건대 FBI가 들어와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배경까지 깊이 파고들 수 있으면 좋겠어. 외국 정부가 이 남자를 희생양으로 이용한 건 아닐까? 우리는 이란 정부가 과거에 더러운 일을 하기 위해 희생양과 대리인을 사용해왔다는 걸 알고 있어. 이들은 예전에도 이 나라에서 음모를 꾸민 적이 있어. FBI가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 그걸 밝혀낼 수 있을 거야. 그래, 큰 그림으로 보면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 뭔가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나는 사람들에게 겉만 보지 말고 수사관들에게 맡기라고 경고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정말로 FBI 수사관들이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의 기술을 잘 활용하길 바라고 있어. 분석에 관해서라면 그들은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 FBI 분석가들의 군단이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후 보고서나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백악관이나 감독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 다시 묻지만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로는 98, 99%까지 알 수 있지만 100%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것이 모두 우연한 사건들이고 서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여기 세 가지 사건만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우연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그게 바로 수사가 보여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사건, 아마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은 은퇴한 공군 장군이 집을 나갔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윌리엄 닐 맥캐슬랜드, 68세, 은퇴한 소장, 34년 경력입니다. 그는 미국 군대가 보유한 가장 민감한 기술들, 우주 항공공학, 우주 자산 획득, 국가 정찰국, 그리고 정찰 위성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 연구소를 지휘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기지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로즈웰 사건의 잔해가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해온 바로 그 기지입니다. 그의 아내에 따르면 맥캐슬랜드는 매우 기밀한 프로그램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실종되면 당연히 주목받게 됩니다. 올해 2월 27일 오전 11시에서 11시 10분 사이에 맥캐슬랜드의 아내는 병원 진료를 위해 집을 나섰고 정오가 조금 지나 돌아왔을 때 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조리대 위에 꺼져 있었고 스마트워치는 욕실에서 전원에 연결된 채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설 때 그가 입고 있던 셔츠는 옷장에 걸려 있었고 옷을 갈아입은 듯 했지만 뭘 입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911에 전화합니다. 그녀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제 남편이 사라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라진 지 3시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부러 찾지 못하게 계획한 것 같다는 정황이 있어요. 나중에 출동한 보안관 대리들의 바디캠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전날 밤 맥캐슬린과 저녁을 함께한 동료가 형사에게 그가 평소와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평소와 같지 않았어요. 그는 좀 멍하고 조용했어요. 이게 어떤 기밀 정보인가요? 그리고 그는 보안 인가 같은 걸 가지고 있나요? 그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인가 있어요. 그는 공군 연구소의 소장이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남자의 이름이 공개된 UFO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깊이 관여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높은 보안 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수사관들이 발견한 내용은 이전 바디캠 분석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졌습니다. 목격, 영상, 답 모두 없었습니다. 3월 7일 수사관들은 그의 집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회색 공군 스웨셔츠를 발견했지만 가족들은 그의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주 후 보안관 사무실은 그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연두색 버튼업 셔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사라졌을 때 등산화, 지갑, 가죽 권총집이 달린 38구경 리볼버도 함께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맥캐슬린 장군은 여전히 실종 중입니다. 수사관들은 맥캐슬린 실종과 멜리사 사망을 연결하지 않았고 관련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렇죠? 맥캐슬린은 미 공군 연구소에서, 멜리사는 로스앨러모스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대중적 논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애시튼 맥캐슬린 이야기를 빨리 정리해 봅시다.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답을 얻게 된다면 그게 우리가 논의해온 흐름을 어떻게 바꿀까요?
글쎄요. 바라건대 우리가 대령이나 장군이 착용하고 있던 몇몇 물품들을 알아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녀의 시신이나 그가 입고 있던 일부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면요. 아니면 권총집이 달린 그 총이라도요. 그러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있잖아요, 제시. 제가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당신은 34년 동안 복무한 은퇴한 2스타 아니면 3스타 장군이에요. 공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 중 한 명이죠. 자신의 경력 동안 가장 민감하고 기밀스러운 일들에 관여했었죠. 그리고 미국 공군에서 근무했었고요. 당신은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국가를 지켜온 훈장을 받은 군인이죠.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영광의 시절을 회상하게 되죠. 그리고 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사실 아무 얘기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그룹에 있다가 갑자기 은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떤 자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어느 정도 보안인가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더 이상 그 내부 집단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참 전용사들과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법 집행관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 23년 동안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내부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매일 아침 동료 형사들과 커피를 마실 수 없고 상사들과 우연히 만나 이 부분 설명해 줄래? 나 그 사건 잘 처리했어 같은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는 정말 훌륭하게 일 처리했어 라는 칭찬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이 점들이 그의 인생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분명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죠. 이 부분은 꼭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깊이 살펴봅시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는 은퇴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어떤 첨단 무기 시스템의 일원이었다면 복수 외에 그를 노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애시튼 팩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멜리사 가족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정리되길 바랍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정리가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멜리사의 기억이 항상 그분들에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시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제시.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MBC 피콕에서 시청 가능하며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뉴스네이션 쇼인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시간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body.